안녕하십니까.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이시죠? 우리 이제 무릎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무릎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기 전에 우리 간단히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이제 무릎을 만지면은 잡히는 뼈가 있어요. 이 아이 이제 슬개골이라 그러죠. 이 아이 슬개골. 그리고 이제 무릎을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 아이가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 그럽니다. 반월상 연골, 반달 모양의 연골이다.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십자인대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걸 전방 십자인대, 이쪽이 후방 십자인대. 인대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라 그래서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내측, 외측, 측부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슬관절염, 그래서 무릎 관절염인 경우에는 치료법 중에 어떤 게 있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바꾸는 전치환술이 있고요.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이 손상된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소칭 이제 KL 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뭐 정상은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간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1단계는 뭐냐면은 이 간극이 조금 좁아진 것 같다라는 거고 2단계는 확실히 좁아져 있다. 여기까지 2단계예요. 근데 3단계는 확실히 좁아졌는데 여기 이제 뾰족하게 관절들이 튀어나온다. 더 나아가 이 뼈의 변형까지 관찰됐다. 4단계. 근데 실무적으로는 KL 그레이드 3, 4단계인 경우만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급여로 즉 요양비로 인정을 해준다. 과잉 진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1단계, 2단계인데 업무상 질병도 맞아요.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다고 하여서 이거를 인정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직업병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무릎의 업무상 질병이 올까? 택배기사는 어떨까요? 차고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점프하니까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쪼그려서 일하는 사람들 어때요? 뭐 용접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형틀목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방수공, 타일 작업, 지금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당연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산재로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 즉 경제적인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동통장애라 그래가지고 14급, 12급을 논외로 하고 주로 이제 기능장애로 놓고 봤을 때는 12급이 있고요. 10급이 있고 8급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관절은 정상적인 운동 가능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 관절만 놓고 봤을 때는 정상 범위의 25% 제한. 그러면 몇 급이요? 12급. 50% 제한이 되었다. 10급. 75% 제한이 되었다. 8급입니다. 근데 현행 규정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은 8급을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몸이 무릎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양측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2개를 합치면 조정해서 6급이 됩니다. 6급이면요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 우리 업무상 질병 중에 무릎 부위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무릎의 구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 슬관절, 무릎관절 관절증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KL 그레이드 3, 4단계 이상의 정도인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 보상이 상당히 크다. 제가 사실 오늘 그 무릎을 가지고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저희 노무민 산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무실 외에 이제 2곳을 더 개소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1층에 있습니다. 성남사무소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직종을 고려했을 때 무릎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인공관절 치환술 양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 2017년. 그럼 사실상 7년 이상이 경과됐잖아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산재 시청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릎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